이란 시위가 경찰 변절을 일으키고 하메네이는 실각 위기에 처했으며 시진핑의 공포 속에 중국군도 긴장하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과 경찰 병력이 반정부 시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빈번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레스탄주의 보르제르드 시에서는 경찰이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물러났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경찰관들이 시위 진압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보안군은 시위대에 합류하기 위해 탈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시지 민병대의 한 대원은 지난 7일 공개된 영상에서 폭력적이라고 주장되는 시위대에게 총을 쏘라는 이란 당국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란 경찰관들 또한 국민을 향해 결코 총을 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러한 이탈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류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압다논의 지역 경찰력이 중앙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국민들과 합류했다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국적인 동요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에서는 이란군과 경찰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시위대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월 7일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이란의 망명, 왕세자 레자 팔라비는 이란 군과 경찰을 향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란 민족을 방어하기 위해 군복을 입은 당신들은 용감하고 당열된 이란 국민이 역사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역사적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역사의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범죄자들의 편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편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내 국민들은 확성기를 통해 군과 경찰에게 팔라비의 이 경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와 파업이 전국 대부분의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이란 서부의 두 도시는 이미 시위대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이란 당국이 최루탄 산탄총 무력을 동원해 진압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와 파업은 수십 개의 도시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BBC는 이란의 31개 주 중 최소 17개 주에서 시위가 발생했다고 분석하며 이는 2022년 이후 정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특정 주의 영상만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 지역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HRA에 따르면 시위는 이란 31개 주 중 27개 주 808개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는 이것이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깊은 국가적 위기임을 보여줍니다.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약 1,200명이 체포되는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1월 8일 X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이란 시위 규모는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1월 7일에는 808개 도시에서 시위가 보고되었으나 1월 8일에는 그 수가 111개 도시로 증가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정권은 최근 10년 중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으며 이란 국민은 승리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1월 8일로 이란 시위는 12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야권 단체들은 시위대가 이라크 국경 근처의 이란 서부 도시 압다논과 말리크샤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축하하며 최고 지도자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1월 7일 저녁 한 무장단체가 서부 도시 보르제르드에 위치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주요 본부를 공격했습니다. IRGC는 이란 정권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무력 기관이지만 이제 그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샤우드 코라산 주의 현지 대표 사무소에서 시민들이 군과 경찰을 물리쳤습니다. 이란의 한 야권 채널은 1월 6일 말리크샤를 위한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1월 6일 카라지 파리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슬람 시의회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이 건물은 정권의 중요한 권력 중심지입니다. 1월 7일 이스파한 주에서 시민들은 카메라를 파괴하고 팔라비 복권과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1월 8일 길란주에서는 하메네이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시위대열에 침투한 IRGC 요원을 붙잡았습니다. 영상에는 시위대가 IRGC 쿠드스군의 전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2020년 1월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1월 7일 보조드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메네이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생업을 중단했습니다. 현지 블로거는 낮 동안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밤이 될수록 인파가 더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들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월 7일 저녁 영상에 따르면 이란 보안군이 표준적인 폭동 진압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시위에 대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 요원들은 전신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차에 군용 차량 위에 서서 시내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월 7일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는 이란 정권이 겁에 질려 다시 인터넷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인들은 밀수된 스타링크 장비를 통해 여전히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라비는 이란 내 수십만 대의 스타링크 장비나 이란 인터내셔널 마노토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소통은 끊기지 않을 것임을 알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레자 팔라비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팔라비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전 과도 정부를 이끌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정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권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 내부의 분열 징후도 뚜렷합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가 정당함을 인정하며 대화와 개혁을 약속했지만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시위의 원인을 외부 적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만약 이란이 그들의 관습대로 평화적인 시위대를 사살하고 폭력적으로 살해한다면 미국이 구조하러 갈 것이다. 우리는 장전을 마쳤으며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영국 내 두 기지에 1위대 군용기를 배치하면서 이란 상황이 격화될 경우 이 항공기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7일 늦은 밤 드론 한 대가 이란 서부 케르만샤 근처 영공에 진입했다가 곧 격추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그 기원이나 목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드론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것으로 방공망의 대응 시간을 평가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8일 테헤란의 솔더 지역에서 하메네이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공공장소를 점거하고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독재자에게 죽음을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재 시위의 규모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시위의 즉각적인 도화선은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누적된 경제적 압박은 결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변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란의 경제난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국제 제재 부패 경영 부실 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이 모두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런던 채텀 하우스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자인 샘 바킬 박사는 이란이 경제 붕괴 정치적 정당성 상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치명적인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는 서로 얽혀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많은 동맹국은 이란을 중동 테러리즘의 주요 근원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하메네이는 1989년부터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재임하며 오늘날 세계에 몇 남지 않은 독재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의 중동 내 가장 중요한 오래된 친구이기도 합니다. 2016년 1월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이란을 처음 방문하여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은 중국이 4천억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25년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은 또한 기술 인력 장비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례 없는 다차원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많은 해외 중국인들은 이를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위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블로거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서 중군사 조직 형태의 순찰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투명 방패, 포획용 포크 기관 단총 군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사평론가 슈코는 중국 경제가 높은 실업률과 사회보장 악화로 붕괴 직전에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민을 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공은 인민 탄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을 제거하는 것만이 중국 인민이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중공의 군과 경찰이 인민의 편에 설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2년 10월 13일 중공 제20차 당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중국 시민 펑리파는 시진핑에 반대하는 공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는 베이징 스퉁차외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시위를 하기 전 펑리파는 전국 동포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공개 서한을 올렸습니다. 그는 국가 군과 경찰력이 차이리진과 탕지아오처럼 용감해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화민국 시절 운남성에서 활동한 반란군을 언급하며
그는 독재자를 돕지 마라. 독재자에게 복무하지 마라. 독재자의 총알바디가 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퉁차오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으며 전국적인 백지 운동의 기폭제로 간주됩니다. 중공 군과 경찰이 독재에 복무하지 말라는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비영리 단체 차이나 액션은 전직 군 지도자가 중국 군에게 상황을 직시하고 인민과 시대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서한은 기억하라.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전체를 대표하지도 인민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당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공산당이 아니라 국가다. 당신들은 조직이 아니라 중국 인민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1991년 소련의 8월 18일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야나예프 부통령, 야조프 국방장관, 크류치코프 KGB 의장 등이 국가비상위원회를 결성해 고르바초프를 가택연금하고 군대를 모스크바로 보내 주요 교통로를 점거하고 러시아 연방정부 청사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만약 소련 군인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면 모스크바는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개혁파와 민주 세력은 짓밟혔을 것이며 소련의 붕괴는 무기한 지연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군인들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탱크는 멈췄고 군인들은 발사하지 않았으며 3일 만에 쿠데타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퇴역 군인으로서 글을 쓴 저자는 현역 군인들에게 상황을 인식하고 진실을 보며 중국을 덮은 어둠이 걷히기 시작할 때 밝은 빛의 첫 줄기에 합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1911년 우창봉기를 기념하는 대만의 국경일에 한 X 사용자는 일어날 때다. 제2의 우창봉기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공의 엄격한 군 통제로 인해 그들이 능동적으로 봉기를 조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인들은 여전히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이 군 인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보면 군 내부에서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중공 군보는 군인들에 대한 관리 소홀을 비판하며 해외 웹사이트 접속용 소프트웨어 사용과 같은 위반 사항을 척결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는 중공 군인들이 비밀리에 자유로운 정보에 접속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중공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많은 군인들이 시스템의 내부 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의 장교 시스템은 취약하며 승진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군은 매관매직이 만연할 정도로 부패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쉬차 오허우와 거보슝이라는 두 명의 거물급 군 호랑이가 실각한 이후 시진핑이 임명한 인사총책 장양과 мя오화 또한 부패로 낙마했습니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세 차례의 임기 내내 반부패 운동을 벌였음에도 부패는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숙청된 많은 장군들은 시진핑 본인이 직접 발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군 경험이 전혀 없던 시진핑의 측근 중샤오진은 소장으로 승진하여 군 중앙작전을 통제했으나 부패 연루로 국방대학교 정치위원으로 전보되었다가 최근 그 직위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시진핑은 군의당의 지휘를 따르고 싸워 이길 수 있으며 훌륭한 품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계 중국인 작가이자 수석평론가인 샤는 중공군 지도부에 부패가 제도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간 간부들은 수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하급 군인들은 강요에 의해 복종할 뿐 실전 능력도 강한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최근 몇 년간의 중인 국경 분쟁을 언급하며 중공이 권위를 유지하려 한 결과 군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충돌 후 중공은 사상자 수치를 필사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공 최상위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전직 중공군 장교 왕융훈은 중공군이 일반인보다 군인들을 더 심하게 세뇌하지만 그 세뇌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경우 10년 동안 군 복무를 했음에도 중공은 그를 원하는 대로 세뇌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당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공개적으로 반공 인사가 되었습니다. 왕융훈은 1989년에 입대하여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었습니다. 1999년 전역 후 국영기업에서 근무하며 상사의 부패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2013년 신공민운동에 참여했다가 그해 4월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2018년에 미국으로 탈출했습니다. 독립평론가 두정은 지난해 특정 중공군 관구의 일부 장교들이 군의 열악한 상태에 좌절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중공의 잠재적인 대만 침공과 같은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공의 엄격한 경계 때문에 행동하기가 어렵지만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작가 샨쉐 샨셔레는 중공군 내부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당장 군사봉기의 영웅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중국의 정치적 변화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샨쉐는 진정한 정치적 변화가 닥쳤을 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인민을 탄압하는 대신 총구를 거꾸로 돌릴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 속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